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이찬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음악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감정을 설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그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5년 가을, 서울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 햇살이 피아노 건반 위로 부서지던 오후, 음악감독 조영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곡은 이찬원이 아니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녹음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의 입에서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찬원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기억을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모든 일정은 바뀌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왠지. 그리고 곡의 초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의 위로였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찬원은 그 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의 감정을 노래에 담아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소속사 TN 엔터테인먼트 미팅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날을 노래하고 싶어요. 그 순간 프로듀서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감정의 기록이 될 거라는 걸. 조영수는 그런 이찬원에게서 오래된 음악의 본질을 봤다. 화려한 음향과 퍼포먼스가 중심이 된 시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으로 노래했다. 그게 바로 오늘은 왠지가 시작된 첫 장면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특별했다. 조영수는 말했다. 찬원이는 음악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줄 아는 가수예요. 그 말처럼 이번 곡 오늘은 왠지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가을의 여백, 그리고 그 속에 그리움을 담아내는 감정의 실험이었다. 가사는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이 참여했다. 그는 이찬원의 목소리에 맞는 문장을 찾기 위해 3번의 수정 끝에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 오늘은 왠지 그대가 생각나네요. 그 한 줄이 곡의 모든 정서를 결정지었다. 멜로디는 3도 화음 위에 피아노 리프와 현악이 얇게 얽힌 구조였다. 따뜻하면서도 쓸쓸했고 단순하지만 깊었다. 녹음은 총 5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마지막 세션은 9월 22일 새벽 3시 17분. 서울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가던 그 시간이었다. 조영수는 그날의 녹음을 이렇게 회상했다. 찬원이는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읽어요. 첫 소절을 부를 때 모든 스태프가 숨을 멈췄죠. 그가 부른 첫 문장은 단순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공기의 떨림에는 지난 세월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엔지니어 한 명은 말했다. 녹음실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그의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오래된 추억 같았죠. 그 순간 조영수는 확신했다. 이 곡은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는 노래가 될 거라고. 며칠 뒤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오늘은 왠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공개일은 10월 20일로 결정됐다. 앨범 제목은 찬란. 제작비는 총 15억 원에 달했다. 그중 절반이 오직 음악 제작에만 투입됐다. 특히 오늘은 왠지의 편곡에는 3개월의 시간이 들었다. 라이브 스트링 세션은 체코 프라하에서 원격으로 녹음되었다. 이찬원은 직접 그 녹음을 새벽까지 확인했다. 조영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트로트도 쇼가 됐지만 찬원이는 여전히 공감으로 노래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 불러주는 가수예요. 그 말 속엔 존경과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은 왠지의 탄생 이유였다. 음악방송 리허설에서 오늘은 왠지의 첫 라이브가 울려 퍼진 날. 현장에 있던 PD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KBS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의 무대는 편집이 필요 없는 무대입니다. 그만큼 완벽했고 한 소절 한 소절이 감정으로 설계된 무대였다. 팬덤 찬스는 이번 신곡을 가을 감성의 정점이라 부르며 열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은 왠지 채널 목소리를 하루라도 빨리 듣고 싶다는 글이 쏟아졌다. 해시태그 오늘은 왠지 찬란이 이미 100만 회 이상 확산됐다. 10월 14일로 예정된 롯데시네마 찬란 시사회 예매는 단 3분 만에 매진되었다. 일부 팬들은 3분컷 매진각이라는 글을 올리며 서로 예매 인증 사진을 공유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5분 전부터 예약 알림 신청자가 3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다.
그건 공감의 확장이었다. 한 팬은 이렇게 썼다. 이 노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찬원의 진짜 매력이에요. 이찬원은 오늘은 왠지를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감정의 서사를 쓰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만 기억하지만 사실 아무 일 없는 날이 가장 그립죠.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다. 바로 그것이 이 곡의 주제였다. 화려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감정의 진동을 그려내는 힘. 조영수는 마지막 믹싱이 끝난 날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친구,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었네. 그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 인생 20년의 작곡가가 진심으로 인정한 한 가수의 완성에 대한 선언이었다. 오늘은 왠지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가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움, 누군가에게는 위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가고 싶은 이유로 남았다. 사실 오늘은 왠지의 초안은 지금의 버전과 전혀 달랐다. 처음엔 밝은 멜로디와 경쾌한 브라스가 들어간 트로트풍 곡이었다. 그러나 이찬원이 가이드 버전을 들은 후 악보 위에 파란 펜으로 직접 메모를 남겼다. 감정보다 시간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은 모든 방향을 바꾸었다. 곡의 템포는 97에서 87로 낮아졌고 피아노의 루트 코드가 G에서 E로 옮겨졌다. 그 작은 변화가 노래 전체의 정서를 완전히 뒤집었다. 녹음 엔지니어 박도현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마치 건축가 같았어요. 하나를 쌓으면 그 위에 감정을 세우더군요. 이찬원은 보컬 세션 중 마이크에 부딪히는 숨소리까지 직접 확인했다. 모니터에 뜬 웨이브 라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숨이 살짝 걸리네요. 이 부분 다시 부를게요. 그 장면을 본 조영수는 자리에서 박수를 쳤다. 이건 가수가 아니라 프로듀서의 감각이에요. 그의 열정은 제작 노트에도 그대로 남았다. 찬원스 리마크라는 섹션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2절의 브릿지는 피아노 대신 기타 아르페지오로 풀어주세요. 호흡은 리버브 1.2초로 통일해야 해요. 후반부 코러스는 추억처럼 들리게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제안은 실제로 최종 믹스에 반영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은 왠지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감성팝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새로운 장르로 완성됐다. 조영수는 말했다. 곡을 쓴 건 나지만 완성시킨 건 찬원이었어요. 그의 청음 능력은 이미 스태프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린다. 한 번은 세션 중 바이올린 한 대의 음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을 때 그는 단번에 알아챈다. 세 번째 줄. 0.5, 올려주세요. 확인해보니 실제로 0.4의 오차가 있었다. 스태프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찬원이는 귀로 주파수를 읽어요. 하지만 조영수는 진지하게 덧붙였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는 능력입니다. 9월 초, 마지막 오케스트라 세션이 끝난 밤이었다.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이찬원은 스튜디오에 남아있었다. 그는 조영수의 피아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이 부분에 반음 전조를 넣어볼까요? 조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구조도 완벽한데 굳이? 그러나 호기심에 그대로 연주해보았다. 그리고 그 반음이 곡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지금 우리가 듣는 오늘은 왠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전조였다. 조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네가 작곡가다. 그 장면은 스태프 모두에게 전율을 남겼다. 가수가 곡의 구조를 설계하고 감정의 흐름을 그리는 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찬원은 그렇게 했다. 음악평론가 강도현은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의 보컬에는 감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감성의 엔지니어링이에요. 요즘 음악계에서는 AI 작곡, 딥러닝 편곡이 유행이지만 이찬원의 접근은 정반대였다. 그는 모든 악기와 보컬의 관계를 감정의 곡선으로 설계했다. 그의 노트북에는 이모션 그래프라는 시트가 있었다. X축은 시간, Y축은 감정의 농도, 첫 소절의 농도는 3, 후렴은 7, 마지막 아우트로는 다시 2로 떨어진다. 그 그래프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곡 전체의 감정 설계도였다. 조영수는
그 도표를 보고 놀랐다. 내가 20년을 작곡했지만 감정을 도표로 분석하는 가수는 처음 봤어요. 이찬원은 작곡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악보 위의 색으로 감정을 표시한다. 노랑은 추억, 파랑은 그리움, 빨강은 미련. 오늘은 왠지의 가사 초안에는 이 세 가지 색이 줄마다 칠해져 있었다. 그는 감정을 언어로, 언어를 소리로 옮겼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처럼 들린다. 이 곡이 완성되던 마지막 날, 조영수는 말했다. 찬원이는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노래합니다. 녹음의 마지막 날, 한 줄의 가사가 탄생했다. 그대 이름 불러보네요. 원래 없던 문장이었다. 녹음 도중 이찬원이 즉흥적으로 넣은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노래를 완성시켰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듣는 이들은 모두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는 마음의 소리였다. 2025년 10월. 오늘은 왠지는 세상에 공개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 신곡이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스스로의 언어로 세상을 설명한 기록이라는 것을. 조영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은 노래로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물엔 사람의 온기가 흐릅니다. 이찬원은 여전히 자신을 배우는 중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안다. 그는 이미 스스로의 학교이자 스스로의 교과서다. 그의 노래에는 화려한 기교보다 삶의 결이 녹아있다. 마이크를 향한 한 호흡, 피아노 위에 그리고 그 사이의 침묵까지도 감정의 일부로 다룬다. 오늘은 왠지는 결국 그런 곡이다. 특별한 날이 아닌 아무 일 없는 날에 다시 듣고 싶은 노래. 그게 바로 이찬원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진심이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작곡 천재였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찬원의 음악, 그리고 그가 설계한 감정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